프랑스의 위대한 디자이너 코코 샤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0살의 얼굴은 자연의 선물이고 50살의 얼굴은 당신의 공적이다. 우리의 얼굴과 분위기, 즉 우리의 품격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총체적인 결과물입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어떤 이의 얼굴에는 지나온 세월의 걱정과 고집이 새겨지고 어떤 이의 얼굴에는 살아온 날들의 지혜와 너그러움이 담깁니다. 당신은 어떤 얼굴로 나이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여기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깊은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편안함과 신뢰를 주며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품격. 그것은 값비싼 옷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며 수십 년에 걸쳐 스스로를 가꾸고 연마해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오늘 마음연에서는 바로 이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품격을 지키는 7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나이 들미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되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이정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줄 이 7가지 지혜의 문을 지금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침묵의 무게를 아는 지혜.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첫 번째 덕목은 바로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을 표현하고 증명하기 위해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세월의 연륜이 쌓일수록 말이 많아지는 것은 조급함의 표시이며 품격을 떨어뜨리는 가장 빠른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기에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든 말을 해야 하기에 말한다고 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가진 무게를 압니다. 그래서 쉽게 말을 뱉지 않으며 한 번 뱉은 말에는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그들은 대화의 중심이 되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침묵 속에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경청은 단순한 듣기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존중하며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성급하게 조언하거나 평가하려 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품격은 한 단계 올라갑니다. 반면 품격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특히 내가 왕년에는으로 시작되는 과거 무용담은 듣는 이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 묻어두고 현재의 대화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경험은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지 굳이 자랑처럼 떠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의 비율을 의식해 보세요. 최소한 듣는 시간이 말하는 시간보다 2배 이상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조언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 말을 삼키고 대신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래서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사람들은 당신과 대화하는 것을 훨씬 더 편안하게 느낄 것입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혜와 존중으로 가득 찬 시간임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지혜, 지갑은 열고 입은 닫는 지혜. 어른이 되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이 말 속에는 나이 든 사람의 품격에 대한 핵심적인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첫 번째 지혜인 침묵과도 연결되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려 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아랫사람이나 젊은 세대에게 일방적인 훈계나 조언을 삼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아집입니다. 시대는 변했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겪었던 세상과 다릅니다. 나의 성공 방정식이 그들에게는 낡은 공식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위한다면 잔소리나 훈계 대신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갑을 연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과 마음, 그리고 필요하다면 물질적인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너그러움과 여유를 상징합니다. 아랫사람에게 맛있는 밥 한 끼를 사주며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나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며 그들의 성장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태도. 이것이 바로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후배나 자녀가 어떤 고민을 털어놓을 때, 나 때는 마리아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그들의 결정을 믿고 지지해 주되, 그들이 먼저 도움을 청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개입하지 마세요. 대신 따뜻한 밥 한 끼, 커피 한 잔을 대접하며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 내가 들어줄게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당신의 조언보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베풀문 품격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세 번째 지혜, 자신의 언어를 다듬는 지혜.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어떤 그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내용물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언어를 보석처럼 신중하게 다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험담, 불평, 비난, 원망과 같은 말들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좀먹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빼앗고 결국에는 아무도 곁에 남지 않게 만듭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언어를 선택하는 사람은 주변의 빛과 온기를 선물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들은 단정적인 말투를 피합니다. 그건 틀렸어.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해와 같은 말은 소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대신 제 생각에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와 같이 부드럽고 개방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을 존중하는 지적인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언어를 습관화하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곁에는 늘 좋은 기운이 맴돕니다. 아주 작은 친절에도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하는 모습은 그 사람의 품격을 높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장식입니다. 하루 동안 내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혹시 부정적인 말이나 단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그 말들을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건 정말 최악이야 대신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해결책을 찾아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언어가 바뀌면 당신을 둘러싼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지혜, 세상과 계속 연결되는 지혜. 육체의 노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생각의 노화입니다. 생각이 낡고 마음이 굳어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서 고립되고 맙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결코 세상과의 연결을 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책을 읽고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유행을 쫓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편견 없이 소통하려는 지적인 유연성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호기심은 정신의 안티에이징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고 탐구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총명하게 빛납니다. 그들과 대화하면 낡은 경험담이 아닌 살아있는 지식과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기에 젊은 사람들조차 그들과의 대화를 즐거워합니다. 자신보다 젊은 사람, 혹은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세대와의 교류는 나의 편협한 시각을 깨주고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려 노력하는 어른에게서는 꼰대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새로운 앱을 하나쯤 설치해서 사용법을 익혀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손주나 젊은 직원에게 요즘 가장 유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좋아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어보세요. 현명한 어른이 되는 것은 호기심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5번째 지혜, 가볍게 놓아주는 지혜.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손에는 많은 것들이 쥐어집니다. 성공의 기억, 실패의 상처, 사람들과의 관계, 아끼는 물건들. 하지만 품격 있는 삶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언젠가는 가볍게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만큼 우리를 촌스럽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를 낭비해서도 안 되며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는 그저 우리의 일부였을 뿐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찾아온 손님처럼 반갑게 맞이했다가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보내주어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란 자녀의 삶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그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것은 품위 없는 행동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입니다. 멀리서 지켜봐 주되 그들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믿고 놓아주는 것이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마지막 의무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바로 연륜에서 묻어나는 초연함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의 지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무기력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림으로써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옷, 읽지 않는 책,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해 보세요. 물건을 비워내는 과정은 마음에 쌓인 불필요한 집착들을 덜어내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되뇌어 보세요. 모든 것을 내 손안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6번째 지혜, 일상의 감사를 표하는 지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덕 그 자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의 얼굴에 깃든 평온함과 온화함은 바로 이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기적과도 같은 감사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없는 것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반면 감사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듭니다. 감사는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활용점정과도 같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지혜, 자기만의 세계를 가꾸는 지혜. 품격의 정점은 홀로 설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두 발로 서서 삶을 즐길 수 있는 내면의 힘. 이것은 바로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역할은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은 독립합니다. 이때 자신만의 세계가 없는 사람은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자기만의 세계를 가꾸어 온 사람은 비로소 찾아온 자유를 만끽하며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일, 악기를 연주하는 일, 그림을 그리는 일, 꾸준한 운동, 깊이 있는 공부, 조용한 봉사활동. 중요한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의 기쁨과 성장을 위해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내면이 충만하기에 굳이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 고요한 당당함과 자기 충족감이 바로 품격의 원천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즐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당신만의 작은 세계를 가꾸는 일은 남은 인생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품격 있는 노후 준비입니다. 당신의 주름은 세월이 남긴 훈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수록 품격을 지키는 7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7가지 지혜는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나와 세상을 향한 깊은 존중과 사랑입니다. 다시 거울 앞에 서 보세요. 이제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것은 더 이상 무심한 시간이 남긴 흔적이 아니라 당신이 수많은 날들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사랑하고 때로는 아파하며 얻어낸 영광의 훈장입니다.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주름을 없애고 세월을 거스르려는 부질없는 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주름 하나하나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아내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지혜를 나침반 삼아 당신의 남은 날들을 품격이라는 향기로 가득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앞으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마음연이었습니다.